가격 대비, 소박한 외모 대비, 쓰여진 기술이나 그 주장하는 뭐 유닛이나 이런 거 대비 너무나도 훌륭하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뭐 이 스피커에 비해서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외모가 어떻고 유닛을 못 써서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할 거는 없는데 그냥 소리가 좋아.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용입니다. 오디오 프리그 02 스피커 리뷰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 땐 저희가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악도 들어보고 트위터까지 얘기했고요. 네. 그렇죠? 미드레인지부터 또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미드레인지 역시 이제 노르웨이 시어스사랑 협력을 해서 26mm 티타늄 포머에 클래식한 수작업 코팅 페이퍼콘을 적용했다. 포머라는 게 이제 요 안에 코일을 감는 네. 그거를 포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포머 재질이 이제 티타늄이다. 골프 드라이버도 이제 티타늄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알루미늄보다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도 더 높고, 그죠? 그 변형도 없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다 보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스 코일의 어떤 냉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스피커 제조사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머를 이제 티타늄을 사용을 했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콘이 이제 페이퍼 콘에 네. 자기네들이 이제 특수한 코팅을 했다. 그래서 반전 서라운드를 적용해서 이 현대적인 저왜곡 모터 시스템을 완성을 시켰다. 그러니까 반전 서라운드라는 게 주변에 있는 게 이제 반전 이 서라운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보면 안으로 들어가게 해갖고 어떤 저왜곡 모터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제조사에서는 아름다운 음색과 낮은 왜곡의 주음역대가 탄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일부 첫 곡에서 들었던 그 보컬의 질감이라든가 정말 중역대에도 나무랄 데가 없는 어떤 소재부터 그죠? 단계별로 만들어나가는 그 완성도가 스피커의 최종 음질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아까 이제 음악 들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디오 스피커가 진짜 스피커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노르웨이의 시어스는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들이 많이 쓰는 협업을 하는 그런 이제 유닛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시어스 유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저는 가성비, 그러니까 성능은 그런 탑 클래스들의 이거에 꿀리지 않고 대신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특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협업이 되는 그런 유닛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소리 좋다라고 좀 이렇게 소문난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런 스피커 메이커들이 많이 쓰는 그런 유닛이라서 저 유닛이 들어간 스피커들은 대부분으로 음질에 집중적으로 승부하는 뭐 이런 그 제품들이 많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북셀프 스피커 갑자기 모델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스피커도 이제 시어스사 유닛을 썼는데 시어스사 유닛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빠른 반응,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맑은 음을 내주는 이제 그런 유닛으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레인지가 180mm라고 지금 스펙은 적혀 있는데 180mm면 7인치 정도 되는. 네, 7인치 정도 되는 유닛이죠. 어떻게 쟀는지 이렇게 7인치 사이즈로는 안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저도 작아 보이는 한 그죠? 6인치 정도 통상적으로 보면 사이즈로 보이는데 그리고 7인치라고 되어 있죠. 메이커 스펙에는. 네, 그리고 우퍼는 네. 220mm, 220mm면 이제 8.56 한 7인치 정도 되는 거. 예. 그 8.7인치 정도 되는 이제 우퍼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3웨이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의 사이즈에서 크게 뭐 이제 달라지는 건 없죠, 사실은. 이 우퍼도 시어스사 거예요. 그래서 52mm짜리 티타늄 포머에 마찬가지로 코팅된 이제 페이퍼콘의 이제 대형 모터 구조로 깊고 역동적인 저음 응답을 보장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오디오 스피커 회사가 이제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안 적어놔서 설계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내어주는 소리를 듣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사운드 퀄리티는 진짜 주목해 봐야 될
정말 얘네들이 왜 비상업적인, 그러니까 이 정도 사운드를 내주는데 우리는 비싸게 안 받아. 약간 그런 철학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세 번째 곡은 피아노 협주곡 클래식을 골라서 네. 봤어요. 네, 요번에 들을 곡은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고른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사막장입니다. 뭐 수많은 명연과 좋은 음반들이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제가 좋게 들었던 유자황과 LA 필의 협연으로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하고요. 음반 듣고 한번 얘기하시죠. 들어보니까 들으면서도 뭐 같이 헛웃음을 좀 치곤 했는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1m 정도 되는 3웨이 스피커에서 기대하는 사이즈나 깊이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무대의 넓이, 피아노와 현의 이 배치에서 이 끝과 끝의 이 넓이, 그 다음에 음악들이 표현되는 안길이 이런 것들이 야, 이 정도의 사이즈가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라는 놀라움이 있었던 곡이었고요. 그렇죠. 뭐냐면 여기가 지금 한 15평 네. 정도 되는 공간이고 천장이 그럼 4m 높이에요. 네. 그죠? 복층이고. 그럼 분명히 이 스피커는 이 공간에는 좀 작은 스피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공간을 올리기 위해서 볼륨을 올리면 약간 빽빽될 수 있는, 힘들어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정도쯤이야? 너무 그게 또 나와도 너무 쉽게 나온다는 그렇죠. 게 사실 그 공간이 우리 옆에 지난번에 리뷰한 아이콘 12 정도가 적당한 공간이고 그렇죠. 공간에 비해서 스피커는 작다고 느껴지는데 이 엄청난 스케일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나? 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피아노 협주곡이니까 피아노, 그 다음에 현, 그 다음에 기타 파트들의 어떤 이 조화와 이 어울림이 이 넓은 공간을 꽉 채우면서도 어그러짐이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리고 저역의 깊이감, 이런 것들도 이게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는 뭐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스피드와 템포의 완급 조절 이런 것들도 그 거대한 무대 안에서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런 공간감이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피커하고 D클래스 증폭 인티앰프를 붙였는데 정말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스케일이 그리고 에너지감이 대단하다. 이건 대단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스피커의 가격, 사이즈, 앰프의 가격대를 떠나서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네. 완성형의 하이엔드 사운드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의 이제 센시티비티가 90dB 네. 그리고 임피던스가 평균 8옴에 8옴에 미니멀이 3.8옴까지 떨어지니까 네. 뭐 구동이 그렇게 쉬운 스피커는 아니지만 그죠? 구동이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어,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구동이 스펙이죠. 그냥 예,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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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이라고. 구동력을 요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대편성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이 정의감하고 공간감이 네. 그리고 낮게 툭툭 하면서 떨어지는 소위 에포틸리스하다 할 수 있는 저역의 무게감, 공간감, 텐션이 그냥 최상위급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 맑음, 공간에 울려 퍼지는 배음, 잔향까지 진짜 나무랄 데 없는. 그러니까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대편성 피아노 협주곡의 스케일을 이 정도로 그려낼 수 있는 하이엔드 스피커가 몇 개나 될까 생각해보게 만들 정도로 정말 가격, 사이즈를 떠나서 정말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스피커다 네.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로스오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크로스오버가 스피커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두뇌라고 말하는데 자기네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한다. 크로스오버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드라이버의 음향 반응을 제어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스피커의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 이렇게 두 가지 주요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스피커의 크로스오버는 뭐냐면 단순히 1차냐 2차냐 어떤 주파수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멀티 유닛의 음색, 속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이 크로스오버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프리그 공의에서는 또 하이브리드 저음 크로스오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딱 이거 한 줄만 써 있어요. 다른 정보가 네. 없어요. 그 하이브리드 저음 크로스오버가 뭘까? 결국엔 낮은 차수, 1차, 2차 정도 되는 필터와 어쿠스틱 튜닝을 조합해서 자연스럽고 위상이 일치되는 크로스오버를 만든 걸 하이브리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는 일관된 사운드와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이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그 피아노 협주곡에서 느꼈던 네. 그 콘서트홀의 현장감 그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느낌을 선사하는데 이 크로스오버가 큰 기여를 한다. 네. 맞는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뭐 저도 같이 그 스펙을 같이 보고 지금 설명도 들었는데 네.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 내지는 이 이론적으로 좀 문외한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네.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떤 크로스오버의 복잡한 필터나 이런 장치보다는 이걸 비교적 간단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서 위상도 맞추고 물리적인 어떤 특수까지 감안해서 했다. 이제 이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소리를 들을 때 저희가 특히 이제 2웨이 이상의 3웨이 스피커들을 듣게 됐을 때 부지불식간에 느끼게 되는 게 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냐, 이음새가 느껴지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동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좀 느껴지는 고역과 중역과 이게 구분돼서 들리는 그런 스피커가 있고 목소리가 고역부터 중역부터 저음일 때까지 목소리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렇죠. 스피커가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를 사이즈도 크게 만들지만 그 크게 만들어지는 사이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를 들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게 있고 뭔가 어렵게 그래서 그렇게 소리로 따지면 되게 이음새 없이 자연스러운 3웨이 스피커의 음향과 스테이징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라고 읽혀지고 저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려운 얘기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저는 뭐 스피커 제작을 안 해봤지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룬에도 있잖아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로 대역을 좀 조절을 해보잖아요. 예, 맞추죠. 예.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진짜 뭐 250Hz 한 마이너스 0.5dB로 내렸는데 요 음악에선 좋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음악에 가보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그냥 그 손쉽게 그냥 컴퓨터에서 조정하는
그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네. 이거를 어떤 컵베스터나 그런 걸 이런 가지고 걸 이용을 하고 해서 하드웨어적 부품을 이용해서 유닛 간의 이음새를 만들어낸다는 게 인클로저까지 그렇죠. 감안하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이런다면. 것처럼 네. 이 음색의 일관성, 고역, 중역, 저역의 음의 이음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대로 고역, 중역, 저역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않게. 예. 딱딱딱 따로 나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 이 스피커는 그 음의 이음새와 대역의 분리도 역시 음, 그냥 대단하다. 네. 그냥 이 사이즈, 이 가격대 치고는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스피커 기준으로 그냥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제작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는 최신 측정 및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되었지만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청취 세션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이엔드 오디오는 이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청취 세션 이 부분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시간은 돈이니까 그런 비용까지 해보면 하이엔드 오디오가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항목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그 공인인 단순히 통제된 환경에서 측정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취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매우 고품질의 부품을 사용했다. 크로스오버야말로 진짜 부품값이 또 음질을 결정한다. 이게 스피커 제작자분이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네.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은 뭐죠? 네 번째 곡은 저는 잘 모르는 가수이긴 요올란다 에이담스라는 여자 가수의 프레자일 하트라는 곡인데요. 라이브 그죠? 앨범에서 이 곡요 저희가 한번 재생을 해봤는데 예,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갖고 뭐 다른 대안도 없고 그래서 뭐 아마 이 이제 이 팝 음악에서 쪽에서는. 우리 둘이 헛웃음을 치며 네. 서로를 보면서 네, 그 좀 약간 황당하다 네. 했었던 그런 네. 음악이거든요. 이 네.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저게 9인치에서 나오는 저 킥드럼이 맞나요? 저 정도의 어떤 실제감, 무게감, 임팩트가 하나도 힘들어지지 않고 다이내믹하게 나오는데, 야, 이게 보통 저 정도면 한 11인치 우퍼나 그 이상의 것에서 낼 수 있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의 어떤 현장감, 그 다음에 펀치감, 뭐 에너지감 이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살아서, 그리고 사실 이 곡을 듣기 전에도 저희가 이른바 그 오디오 파일용 음반들 몇 개 있잖아요. 뭐 퀸멜이라든지 뭐 거기 때 저음 컨트롤 위주로 사실 그 곡을 들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 스피커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곡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다이나믹과 임팩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경험을 얘기해 보면 이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려면 적어도 중대형급 스피커에 모노블록 파워앰프에 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동원이 됐을 때
이렇게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초저역이 별개로 나오는 느낌을 받는데, 아니 이 인티앰프에 이 중소형급 톨보이 스피커에서 어떻게 이런 저역이 나올 수가 있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캘릭스 I 인티앰프의 어떤 가격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핑계를 대자면 시너지스틱 리서치 SRX XL 파워 코드를 꼽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파워 코드가 전부 캘릭스 PC 트리플 C 파워 코드입니다. 네. 물론 거기에 또 저희의 기술인 퀀텀 필드를 감아서 가보셨군요. 예, 네. 노이즈 차단을 또 했고요. 저에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저 캘릭스 파워 코드도 진짜 좋거든요. 네. 근데 저역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느낌이 그냥 뭐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그러니까 되지 이 않았던. 정도의 어떤 저역이 네. 이렇게 쉽게 F틀레스로 나오려면 네. 전원부가 무지막지하게 설계된 고출력 모노블록 파워 앰프가 썼거나, 들어가야 쓸 때 봐. 이게 모노블록 파워야. 그래서 이렇게 저역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 얘기를 하는데 D클래스 인티앰프의 이 스피커에서 이렇게 저역이 나와도 돼? 약간 반칙인 느낌. 그리고 멀티탭은 저 뒤쪽에 안수주 A3 파워 스팁을 썼는데 요새 캘릭스 흰 멀티탭이 굉장히 네네. 지금 예. 그 인기인데 예. 뭐 하이파이 클럽에서 왜 그걸 안 쓰셨어요, 진짜? 없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갖고. 저희도 시청실용으로 3개를 예. 사놨는데 저는 그거를 다른 데서 한번 구매하신 분 집에서 들어봤는데, 네. 네, 매우 잘 만든 멀티탭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곡에서 이 라이브한 공연장 분위기도 이게 라이브 음악이잖아요. 라이브죠. 예.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엔 공간감도 사실은 저역보다 더 어려운 게 공간감일 수 있잖아요. 어떤 공연장의 분위기, 작은 웅성거림, 막 박수 소리, 이런 공간감도 진짜 대단하다. 그냥 좋다가 아니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트는 음악마다 이 돌변하는 듯한 스피커의 성향.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피커가 얘네들이 주장대로 왜곡, 특유의 사운드나 네. 성향, 나쁜 버릇이 없다는 것일 수 있겠죠. 음. 분명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스피커는 질감이 좋거나 아까 말씀드린 해상력이 좋거나. 근데 진짜 이 스피커는 이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이 도드라지는 특성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뉴트럴한, 진짜 이 스피커의 음질 성향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까 둘이서 베이스 드럼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헛웃음을 졌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저역의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데, 이 정도 저역은 진짜로 최소 12인치 이상, 15인치 이상의 대구형 우퍼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저역 스케일이 나왔어요. 단단하고 깊고 임팩트 있고 그 어려운 저역 단계를 다 표현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클로저 부분이거든요. 크게 3가지죠. 유닛이 있고 네트워크. 크로스오버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로저. 이 3개의 삼위일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해놨어요. 네. 공진이 없는 샌드위치 구조로 설계를 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내부 브레이싱이라든가 어떤 강성을 이제 보강을 했다는, 그래서 내부에 댐핑과 보강을 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이 무게가 그러면 한 30kg 정도 되면 뭐 굉장히 무겁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평범하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스펙인데, 그런 스피커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묵직한 저역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우리가 진짜로 이 스피커의 제작자의 능력을 네. 굉장히 높게 사줘야 되지 않나.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포트가 네.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닥에 있고 바닥에 2개인가 포트가 있고요. 아, 네. 그걸 또 막는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 옵션으로. 그래서 룸에 따라서 그 조정할 수 스펀지를 있게. 조정할 수 예. 있게 넣었다 뺐다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죠. 저는 예전에 그거 조정해 보려고 양말 넣다가 예. 안 빠져가지고 되게 고생한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포트를 뺀 상태로 당연히 그렇죠. 있겠죠. 공간이 넓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준비한 리뷰는 다 했는데, 또 이석영 님이 제안을 하셔서 네. 옆에 있는
이 리비에라 르반테 인티엠프로도 한번 들어보자. 이 시청실 와서 르반테로도 들었고 또 캘릭스로도 메인을 들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좋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그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한번은 좀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스피커가 3웨이의 톨보이인데 캘릭스는 뭐 4ohm에 한 300와트, 근데 이제 르반테는 A 클래스 한 30와트 그 정도 되는 거죠. 둘 다 사실은 저는 몹시 되게 훌륭한 소리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둘 다 인티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소리를 잘 낼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비교해서 전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한 곡 정도는 같이 해보자. 예, 르반테를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한 곡은 이제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밥 제임스라는 분의 웨스트 체스터 레이디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80년대에 이제 퓨전 재즈 스타일로 일렉트릭 악기들을 써서 녹음이 돼서 꽤 제법 히트를 쳤던 곡이에요. 80년대 조금 재즈, 퓨전 재즈를 좋아했던 분이시면 멜로디를 좀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새로운 퀄텟을 꾸려갖고 라이브로 연주한 앨범이 한 몇 년 전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가 돼서 그런 포인트가 제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뭐 이 곡도 당연히 앞에서 좀 들었던 곡들처럼 이것도 역시 라이브 앨범이고요. 그래서 라이브 실황의 그 생생한 느낌, 에너지감,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됐고, 또 피아노의 어떤 투명함, 질감도 잘 표현이 됐어요. 특히 이제 이 곡에서는 굉장히 육중한 드럼과 베이스들이 움직이는데 그 템포나 움직임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민하고 그리고 또 스피드도 낼 때는 또 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그 재현이 되어서 공연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리얼리티가 이제 재생이 됐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캘릭스와 비교해서 이 리비에라로 들었을 때는 저는 거기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캘릭스가 좀 경쾌하고 다이나믹하고 라이브한 느낌이었다면 이 르반테는 거기에 밀도감과 감기는 맛이나 또 고역의 어떤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표현되지 않나? 그래서 이 둘의 장단점 내지는 이 특성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조금 르반테 쪽의 요 곡에서는 감기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인티앰프의 가격이 네. 한 15배. 음, 이게 지금 24,000유로인가? 음. 26,000유로.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소비자 한 4천만 원이 넘는, 얘는 299만 원. 오디오가 이제 돈대로 가는 예, 그런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오히려 전체적인 밸런스는 캘릭스 아이가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예. 견고하고 아주 이 구조물을 음. 잘 만들었다면, 르반테는
음의 품격이 올라갔다.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녹음은 한국이지만 여러 곡을 들어봤죠. 들어봤을 때 네. 어떤 음의 품격이 올라가는 느낌, 하이엔드 사운드의 덕목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곡에서는 어떤 절묘한 리듬감, 네. 그죠? 그리고 음의 유연성, 어떤 베이스의 에너지라든가 어떤 밝고 명징한 피아노 음의 어떤 극적인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곡에서도 역시 사이즈를 믿기 힘든 스케일과 저요. 이 여유 있는 음이 진짜 하이엔드 오디오의 그저 에포틀리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 정도 가격대 스피커에서 이런 에포틀리스를 느껴본 적이 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비에라 이 르반테 앰프랑 매칭을 했더니 어떤 리본 트위터 같은 투명함에 다이아몬드 트위터의 화려함이 같이 나오는 느낌이랄까? 왜냐면요, 이 르반테 이 인티앰프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얘네들이 이제 귀의 고조파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앰프에서 측정되는 고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귀에 들리는 또 고조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듣기 좋게, 그러니까 단순히 THZ 수치를 낮춘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리비에라사의 또 네.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음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스피커가 주목할 거는 이제 노 글로벌 피드백입니다. 인티앰프인데도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클래스 A하고 클래스 AB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A에서는 30와트, 네. 그리고 클래스 AB에서는 120와트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오늘 A 클래스로 A 클래스 들었고요. 들었죠. 예. 그리고 인티앰프인데 이제 하이브리드 설계입니다. 그래서 전압 증폭단에는 쌍쌍극간인 이제 1287을 한 개 썼고 출력단은 또 모스 FET를 채널당 6개, 3개씩 푸시풀로 사용을 해서 이 리니어 타입의 전원부를 사용을 해갖고 어떤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앰프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리베라 르반테 앰프에서는 어떤 저역의 텐션이나 에너지 그리고 맑음, 바닥으로 깔리는 초저역까지 진짜 여기서 또 한 번 이 스피커 사이즈와 나오는 음이 매칭이 안 된다. 그런 이질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이 음악 자체에서는 과연 이제 A 클래스 증폭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 자체가 어떤 작은 음의 변화를 다 잡아내는 그런 모니터적인 성능도 매우 뛰어난 것을 그런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곡 보너스까지 해서 5곡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총평을 내린다면? 이게 이제 총평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게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이콘 12가 어쨌든 대구경 우퍼에 혼이 달린 스피커라는 그런 특징을 중심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시작이 그냥 어느 주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3웨이 톨보이 스피커란 말이죠. 1m 정도 되고 30kg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소리를 내준다고 했을 때 마감도 그냥 약간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한 예, 200~300만 원대 AV용 스피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근데 뭐 물론 세상의 모든 오디오 특히 스피커들이 다 나쁜 기계나 나쁜 스피커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 스피커는 이렇게 표현할 거대. 가격 대비, 소박한 외모 대비, 쓰여진 기술이나 주장하는 뭐 유닛이나 이런 거 대비 너무나도 훌륭하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할 때는 뭐 이 스피커에 비해서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외모가 어떻고 유닛을 못 써서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할 거는 없는데 그냥 소리가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입사에서 이 스피커를 갖고 왔는데 제 첫 마디가 AV 스피커야 이거? 흔한 거죠, 뭐 네, 사실은. 너무 흔한 디자인에 흔한 디자인에 흔한 스펙에.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다가 이제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베르단데 15인치 톤 스피커를 리뷰하려고 그러다 그거를 못하고 그럼 온 김에 이것만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앰프로 들어보다가 이제 메인을 캘릭스 I로 한 이유가
300만 원짜리 갖고도 인템프 네. D클래스를 붙였는데 이 정도면 과연 얘한테 소위 말하는 앰프밥을 좀 먹여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낼지 해외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대요. 물론 가격이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네. 가장 많은 수량이 지금 나가고 있다. 네,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스피커고 해외에서도 평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서 한번 저도 해외 리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네. 그 리뷰를 시작을 했고 네. 소리를 들어보는 순간 그냥 이건 무조건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진행된 리뷰였는데요. 아무튼 요즘 오디오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하이파이 클럽 26년을 했는데 네. 어떤 기간별로 봤을 때 오디오가 좋아지는 정도가 최근에 2, 3년이 정말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앰프하고 스피커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요새 진짜 계속 좋은 소리가 나는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막 듣는 것마다 막 좋다고 하니까. 네. 흥분하고 좋다고 하니까 네.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저 베르단데처럼 제 기준으로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네. 리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제품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그냥 내가 우리나라 가정공간 기준으로 해서 아 북셀프는 조금 약할 것 같고 그 공간은 좁지만 나는 좀 스케일이 큰 아니면 굉장히 음질 좋은 작은 사이즈의 최고의 하이엔드 소리 내주는 스피커 없어? 이 오디오 프리고 02 이 스피커를 반드시 한번 들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좋은 이런 제품을 좋은 제품은 저희가 마음껏 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없는 말 안 해도 되고 네.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네. 그죠? 그렇죠. 안 좋은데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죠? 네. 그런 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긴 시간 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저 베르단데는 열심히 튜닝이 돼서 아 이 정도면 리뷰 진행할 만하다. 네. 그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네. 저희 리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이었고요. 네. 이석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